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이 시간에서 계속 시장에서는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는 내용들을 많이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대외 변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경기 회복 기조 그리고 실적과 환율에 대한 부담감 이쪽에서 이제 경기 회복 기조에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내일장의 국내 변수부터 짚어주세요. 내일장 국내 변수로 한다면은 해외 변수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코스피가 2014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좀 길게 보면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코스피 강한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1010원선을 깨면서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경우에도 코스피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 매매 패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밟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했네요. 내일 장에서의 환율의 움직임과 또 시장의 움직임 좀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변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중요한 것들 발표되나요? 오늘 밤에는 미국 제조업 수주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 지난 5월에는 뭐 0.7%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좀 다소 주춤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ADP 취업자 변동자 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목요일날 발표될 예정인 고용지표의 선행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20만 5천 명인데요. 전월 17만 9천 명 수준에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낮아진 변동성 속에 위험 선호 심리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나올 경제지표 아주 좋을 만한 것보다는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다소 강화되고 있는 측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지금 보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하반기 들어서면서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새로운 자금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좀 베팅하는 성격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변동성이 낮아지고 위험지수, 그러니까 빅스라고 하죠. 위험지수가 낮아지면서 고베타, 그러니까 종목 단위나 그런 변화에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시장 중에서도 신흥국으로 좀 자금 이동을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머랠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부담스럽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7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그 변동성이 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영향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펀더멘털 모멘텀의 강세 들의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더 빠르게 증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3분기에는 좀 강한 장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강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증시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내일 코스피는 2010선 안착 그리고 2020선 올해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0선 돌파 시도 간의 등락 과정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랑 수급 부담도 점차 완화되는 영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공격적인 베팅 자세를 투자 자세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업종 단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 중에서 남유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철강 화학 업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 쪽으로 납품을 추적하고 있는 IT 부품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최근 애플향 IT 부품주 동향이 어떤가요?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코스닥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IT 부품주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애플향 IT 부품주 가운데서 특별한 추천주나 유망주 있으신가요?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향 IT 부품주 하면 LG 디스플레이나 아바텍, 이라이콤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과연 좀 애플 모멘텀으로 시세를 낼 만한 종목 계속 주목이 됩니다. 이경민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 소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경민 연구원 철강 화학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종목 가운데 애플향 IT주,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들 좀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